잠깐! 최준영입니다. 다양한 지식을 연결해서 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경험. 어디서? 위즈덤 칼리지에서 함께 하시죠. 네이버에서 위즈덤 칼리지를 검색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 염승환 이사님 모시고 네. 또 오늘 증시 개장 상황 뜨끈뜨끈하게 또 가봐야죠.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대략 한 3분 정도 네. 남았고요. 어떻게 뭐 일정 정도 보고 넘어갈까요? 아니면 뭐 리포트를 하나 보고 갈까요? 네, 일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그 표 한번 보여주시면 이제 오늘부터 이제 G7 정상회의가 열리게 되고요. G7. 네. 그 다음에 이제 좀 주목하실 게 오늘 한국전력이 아마 전기요금 인상을 발표할 것 같아요. 네, 오늘 뭐 얘기하더라고요. 오후 3시에 이제 예정돼 있는데 킬로와트당 예상으로는 3원 정도 올릴 것으로. 3원이요? 네. 3원이면 거의 최대로 올리는 거 아니에요? 일단 그 정도 서울이 예상을 그런 것 하는 것 같은데. 같더라고요. 킬로와트 시당 3원. 예. 네. 근데 그래도 적자를 뭐 크게 뭐 줄이기는 한전 좀. 입장에서. 예. 아이, 빨리 저 매수 청구해서 구겨와야 돼. 그거 뭐 10년 만에 3원 올리고 막 낮추고 뭐. 그동안 좀 너무 눌러놨던 뭐 측면이 좀 있다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수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나토 정상회의인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또 참석을 하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좀 중요한 발표들이 많은데 한국에서도 뭐 소매 판매가 있는데 미국의 물가 지수 중에 하나죠. 개인 소비 지출 발표가 되고 그날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이제 예고가 돼 있고요. 다음 날은 이제 한국의 6월 수출입 통계, 유럽의 소비자 물가 지수, 또 미국의 6월 ISM 제조업 지수가 있어서 이번 주 후반에 이런 지표들에 따라서는 조금 변동성은 확대될 가능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 지표들 이번 주에도 중요한 뭐 지표들도 꽤 많이 네. 발표가 되는군요. 잘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네네. 물론 이제 저희도 계속해서 그 날짜에 맞게 다 여러분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분여 남았습니다. 예상 가격이 분위기는 좋군요. 코스닥이 한 2% 가까이, 그리고 코스피도 1.3% 가까이 네. 오르는 걸로 나왔네요. 네네. 오늘 아무래도 빠질 줄 알았어요? 아니 아니죠. 그러면 안 되죠. 한참 멀었어. 한참 멀었죠. 코스닥 얼마 빠졌다고? 이번 달 들어서 16% 빠졌어. 16%. 네. 5% 올라갔고. 네. 쭉쭉 한번 가보겠습니다. 나도 껴야지. 네. 현재 코스피는 이제 한 26포인트 정도 예상으로는요. 한 1% 정도 오르면서 시작을 할 것 같고요. 코스닥은 한 13포인트, 12포인트 한 1.56% 정도 반등을 하면서 출발할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호가상황 나왔는데 지난주에 금요일 날 시장 사실 주인공은 셀트리온 그룹주였어요. 그래요? 3사가 모두 다 급등했는데 오늘도 좋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한 2% 정도 오르고 있고, 그리고 오늘 코스피 쪽에서는 현재 SK 바이오사이언스가 한 4% 정도. 바이오 기업들이 뭐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 건 아닌데 워낙 수급도 많이 비어 있다 보니까 좀 최근에 급등세 보이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2.3%. 이게 뭐 그러니까 이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미국의 뭐 GM이나 포드도 많이 오르긴 올랐는데 블룸버그에서 굉장히 좀 현대차를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더라고요. 전기차 쪽에서 테슬라를 가장 위협할 수 있는 존재다. 네, 그 기사 있었던 것 네. 같아요. 예. 테슬라가 10년 동안 쌓아올린 네. 거를 현대차는 뭐 1, 2년 만에 맞습니다. 예. 해놨다, 뭐 이런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오늘 좀 좋은 평가들이 나와서 뭐 그러니까 좀 이례적인 예. 기사를 썼더만. 예, 되게 그래요? 좀 그런 이례적인 기사 잘 안 써요? 지배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네. 썼는데 그 앞에 부분을 조용이라고 썼는데 국내 언론들은 조용이라는 말은 뺐더만. 집에만 쓰고. 뭐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오늘 현대차 좋고요. 삼성 SDI가 오늘 NH투자증권의 그 주민호 연구원님이 목표 주가를 20% 올려버렸어요. 120만 원으로. 그래서 오늘 4% 주가가 급등하고 있고, 한국전력이 오늘 이제 전기요금 인상 기대감이 좀 있다 보니까 2% 이상 오르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원전주도 오늘 좋은 좀 출발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에서 이런 기업들이 좀 출발이 좋고, 반면에 그동안 좀 방어주 역할을 했던 뭐 업종 이제 은행이나 보험은 오늘 좀 좋지 않습니다. 금리 인상 수혜주들은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삼성전자는 0.8% 정도 오르고 있고, 아까 이제 권순우 기자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번 주에 뭐 파운드리 3나노 양산 이제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가
1.7%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는 21포인트 올라서 0.9% 상승하고 있고 상승 종목은 748개, 하락은 93개 정도 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9포인트 올라서 1.26% 반등했습니다. 상승은 1282개 정도고 코스닥에서는 오늘 가장 주가가 센 기업은 그 카카오 게임즈가 이틀 연속 지금 급등하고 있는데 그 게임 그거 네, 게임이 그 매출 순위 2위까지 올라갔어요. 오마무스메. 네, 아. 계속 상승하고 있더라고요. 말달 네, 네, 네. 맞습니다. 맞지? 네, 맞습니다. 네, 하여튼 말 같은 네. 우리 미소녀들이 나오는 네, 오마무스메. 맞습니다. 오늘 그래서 매출 2위요? 매출 2위까지 많이 올라왔네. 예. 매출 2위라는 게 게임에서 아니면 그 전체에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 구글 플레이 예. 전체에서 전체 2위예요. 지금 국내에서. 예. 매출이 원래 뭐 게임이죠, 뭐 제일 이렇게 순위별로 보면 아니 미수동 칼리지도 있어. 몇이죠 지금? 한 3천이 안 돼. 네. 아씨. 강해야겠네. 자, 하여튼 미수 칼리지. 위즈덤 칼리지 지혜를 네. 배우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메지온이나 뭐 에코프로, 뭐 디어유 이런 이제 성장 기업들이 다 강세 보이고 있고요. 뭐 금요일만큼 아니더라도 고르게 반등을 하고 있고 일부 빠지는 기업은 뭐 아프리카 TV나 뭐 시젠이나 휴젤 정도인데 뭐 특별한 이벤트는 뭐 그렇게 눈에 띄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도 되게 센 것 같고요. 에코프로 BM이 한 11% 정도 주가 오늘 아마 권리락 때문에 또 그런 것도 같아요. 예. 요즘 권리락이 있어서 오늘 주가가 굉장히 세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수급적으로는 외국인들이 아직까지는 좀 매도가 있고요. 지금 오전에 450억 정도. 코스닥도 지난주 금요일 날 대규모 좀 순매수를 해줬는데 오늘은 또 아침부터 한 500억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금요일과 반대로 외인 기관은 팔고 개인은 사는. 그래서 수급은 그렇게 좋은 상황 아닌 것 같고요. 오늘 외국인들이 주로 파는 업종은 금융업종, 서비스 업종 위주로 좀 매도가 일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섹터 쪽으로는 오늘 이제 가장 센 업종은 뭐 주류 업종이 좀 굉장히 센 것 같고요. 주류? 예, 주정 관련주들이 있죠. 뭐 알코올 관련주들이 오늘 굉장히 좀 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기차 관련주들 오늘 좀 세고 또 편의점 관련주들도 일부 약간 올라가고 있고요. 조선주들도 오늘 조선주 괜찮고. 예, 한국조선해양, 조선 기자재. 대우조선, 현대미포 다 급등하는데 아마 지난주에 또 그 삼성중공업이 수주한 것도 있는데 그 덴마크의 머스크가 메탄올 선박 그 그러니까요. 12척 뭐 발주하겠다는 뉴스가 좀 크게 작용하는 것 그건 같습니다. 현대 쪽이죠 그거는. 주로 그때 현대중공업 한번 했었어요. 예. 네네. 그리고 원전주도 좀 센 편이고 뭐 비료 관련주라든가 또 의류 업종 뭐 다 고르게 일단 반등을 골고루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좀 하락하는 업종은 은행 업종이 좀 빠지고 있고 지난주에 카카오가 좀 네이버랑 같이 올랐는데 오늘은 좀 밀리고요. 또 원숭이 두창 관련주들은 오늘 큰 폭으로 좀 빠지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약하다 진짜. 예, 네? 전자가 또 약해요? 삼성이 0.5% 오르긴 했는데 네. 힘이 없어 힘이. 예, 어떻습니까 지금 전기전자 외국인 매도 나와요? 예, 전기전자도 좀 일부 매도 나오고 있어요. 기관하고 같이 팔더라고요. 힘내. 뭐 자동차 한다는 그런 그 소문들 기사화되고 그러더만. 삼성전자가 삼성이요. 뭐, 뭐 그 분해, 예, 뭐 전기에서 분해했다고. 배터리 분해하고 예. 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삼성전자가 자동차를 한다면 어. 삼성전자가 자동차를 한다면 저는 단독으로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삼성전자 물론 뭐 어마어마한 저력 있는 회사라는 건 뭐 부인할 수 없습니다만 이미 한번 조금 삐끗한 적이 있고요. 네, 그리고 자동차라는 건 기술 뭐 어쩌고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감성을 이해해야 된다. 소비자의 감성, 오너들의 감성 이걸 이해해. 삼성 감성 없어요? 없다고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하고요. 네. 그걸 이해하는 데는 매우 오랜 시간이 좀 필요하다. 네, 쉽지가 않다.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단지 뭐 무슨 모터 기술, 뭐 전장 기술, 뭐 카메라 기술 이런 것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라고 조심스럽게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네 이제.
정프로가 안 된대. 정프로가 절대 안 된대. 이러면 또 삼성 바로 시작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삼성은 또 부품 회사다 보니까 이해상충 관계가 좀 그렇지 있어요. 이해상충 있지. 그래서 아마 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걸로 좀 예상들 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자, 대략 뭐 시장은 이렇게 지금 가고 있고 일단 처음 지금 다시 또 조금 분위기는 좋아지는 것 같긴 한데 계속해서 뭐 지금 뭐 1분 단위로 저희가 뭐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니까 리포트 좀 보고 와서 다시 한번 시장 이야기 좀 드리고 진기도 만나보고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오늘 첫 번째 보고서는 이게 좀 제목이 좀 강렬하긴 한데요. 그 한국 주식시장 좀 강력 매수해라 이런 보고서가 하나 나왔어요. 어디예요, 어디? 그 DB금융투자에 리서치 센터가 다 적은 건데. 아니 근데 한국 주식시장 강력 매수해라 하면 꼭 외국계가 얘기한 것처럼 아니요, 들리잖아요. 그 한국 주식시장 강력 매수다. 그냥 주식, 한국 주식 말고 그냥 주식이라고. 네, 주식. 근데 제목은 그렇게 돼 있어요. 한국 주식시장 스트롱 바이라고. 한국 주식이 많이 지금 뭐 저평가됐다 이제 네. 판단하는 거죠. 근데 뭐 여기 3프로에도 한번 출연하셨던 그 하우드 막스의 저서를 인용해서 네. 보고서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와 마켓 사이클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유명한 책이죠. 예. 거기서 그 사이클이 만들어진 원인이 결국에 이제 극단이 이렇게 벌어지는 게 사람의 마음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심리가. 그래서 지금 이 같은 어떤 그런 이제 심리적인 좀 극단을 좀 우리가 분석을 하면 지금은 좀 주식 비중이 늘 때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 하워드 막스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매수 시기는 현재 가격이 내재 가치보다 싸고 미래의 내재 가치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을 때 매수한다는 것인데 지금의 주식시장을 보면 사실 여러 어려움들이 사실 굉장히 있었죠. 작년에는 낙관 심리가 굉장히 강했잖아요. 사실 지금과 정반대로. 그래서 주식시장 모두 고지대에 있었는데 그로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인플레 뭐 이런 전쟁 중국까지 터져가지고 지금 완전 이제 저지대로 내려섰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은 지금 금융위기 수준까지 좀 떨어졌거든요. 코스피가 현재 기준으로 PBR이 0.9배 정도. 네. 그래서 내재 가치보다 싸다고 뭐 충분히 말할 수 있다 이렇게 했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가치가 좀 증가할 것 같냐 이런 이제 내용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동성 증가율의 하락 이후에 시차를 두고 물가 상승률도 결국 꺾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예고했기 때문에 유로화 강세로 달러도 일방적으로는 강하기 좀 어려울 것 같다. 그게 또 하나의 이유고, 또 중국의 인프라 부양책도 하반기에 집중될 것 같고, 뉴스 보니까 상해시가 확진자가 0명 나왔더라고요. 이제 한 명도 지금 이제 나오질 않아서 중국이 아마 본격적인 좀 인프라 정책 가능성도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인 때문에 일단은 하우드 막스의 의견처럼 지금은 한국 주식을 좀 스트롱 바이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 업종으로는 하워드 막스가 한국 주식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네? 이분이 그 헷갈릴 수 있어요. 하우드 막스의 어떤 논리를 이용한 아, 하워드 막스는 한국 주식에 대해서 얘기한 적 네, 없어요. 없습니다. 네. 근데 왜 그러냐면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지난 토요일 날 전화 왔어요. 물론 이제 중간에 한 명 껴서 네. 하워드 막스 한국 오신다는 거야. 3프로 TV 스튜디오에 출연하고 싶다. 아, 진짜라니까. 진짜 진짜로. 그래서 내가 일정 조절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차라리 그러지 말고 우리 저 10월에 머니 페스티벌 그때 오면 안 되냐. 그래서 일정 조절하고 있다. 그 정도입니다. 네, 네. 하워드 막스가 직접 전화 오는. 물론 하워드 이제 막스. 한 명 껴서 전화 오겠죠. 네. 그분이 그 Now and Forever라는 유명한 노래 또 부르지 않았습니까? 아, 그 리차드 막스. 아, 진짜. 자꾸 이렇게 네, 하여튼 그런 리포트가 나왔다 이거죠. 스트롱 바이. 네, 그래서 이제 뭐 자본론을 썼지 칼 막스. 네. 네. 그리고 이제 업종으로는 뭐 선호하지 않는 업종은 없는데 워낙 다들 빠져 있으니까. 근데 이제 DB금융에서 추천하는 업종은 조선, 유통, 화학 업종. 이 세 개 업종이 그래도 좀 가장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언급을 했으니까 자세한 보고서 한번 읽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내가 얘기했더니 구라라는데. 아니, 그런 거는 구라 안 칩니다. 아, 네. 레이달리오도 저희가 인터뷰하는데 네. 네. 안 되겠습니까? 레이달리오 동생이 후 아닙니까 이름이 그죠? 네? 후달리오 아니에요? 계속 엇나간다. 계속 당구형으로 삑살이 난다 지금. 후달리오. 네. 자 그리고 하여튼 뭐 강력한 저 스트롱 바이. 그러니까 한국 시장을 살아 하우드 이제 막스가 얘기했던 그 조건에 맞다는 거죠. 네네네. 네. 그런. 그래서 이제 아마
좀 그런 보고서를 쓴 것 같습니다. 많이 이미 샀다 개인은 그 네. 얘기는 꼭 전해드리고 네.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래에셋에 이제 매주 나오는 그 유명관 연구원님 이제 주간 이익 동향 요번 주는 좀 국내 영업이익 추정치가 좀 하향 조정은 됐어요. 그동안 좀 경고했는데 결국 좀 꺾였고요. 지난주 그러니까 2분기 실적 추정치는 이제 지난주 대비해서 0.3% 하향 조정됐고 3분기가 1.2% 하향 조정됐고요. 올해 전체는 마이너스 0.6% 하향 조정됐습니다. 근데 주가가 워낙 빠져가지고 PER은 8.75배까지 좀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익 추정치가 올라간 업종 화학 업종이고요. 그 안에서는 뭐 OCI나 하나솔루션, LG화학 같은 이런 이제 첨단 소재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올라갔고 에너지 정유주 여전히 좋고요. 철강주들도 이번 주에 추정치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은행도 마찬가지고. 근데 은행은 3분기는 좀 반대로 하향됐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제 반대로 이익 추정치가 하향된 거는 디스플레이 업종. 저번에 LG 디스플레이도 한번 징징쇼에서 했던 것 같은데 이번 주에 7.6% 정도 이익 추정치가 크게 하향 조정이 좀 됐고요. 운송 업종은 해운 업종이 좀 그 하향 조정 폭이 있고요. 반도체도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이번 주에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그 업종별로 좀 이 차별화는 되고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나금융의 박종대 연구님이 지난주에 그 이제 그 화장품 관련해가지고 6.18 행사가 좀 열렸었거든요. 중국에서. 네. 네, 광군제 다음으로 이제 큰 행사라고 하는데 이게 좀 기대에 못 미쳤던 것 같아요. 굉장히 LG생활건강 아모리퍼시픽 매출이 지난 6.18 행사에 비해서 거의 반토막이 났대요. 매출액이. 그래서 두 회사 모두 팀을 집계해서 매출 상위 40권에도 들지 못했는데 네. 사실 작년에는 랭킹 5위 안에 들었었거든요. 이 LG생활건강 후가. 근데 반면에 티몰하고 틱톡이 있대요. 이 두 개. 네네네네. 여기가 이제 대표적인 지금 이제 판매차인데 틱톡 같은 경우는 후가 또 1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티몰은 좀 부진했지만 후에서는 그러니까 틱톡 쪽에서는 괜찮은 이제 매출 지표가 나왔고 다만 여기에 대해서 6.18 행사가 예전만큼의 위상은 좀 없어지고는 있대요. 행사 자체가 규모도 굉장히 줄어들었고 마케팅도 아모레퍼시픽이 좀 의도적으로 줄여버렸다고 합니다. 비용 통제 관점에서. 그리고 광군제 매출 지금 행사의 4분의 1밖에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줄어든 상태에서 티몰이 차지하는 비중도 굉장히 줄었고 오히려 틱톡이 좀 비중이 많이 늘어나고 있대요. 틱톡 우리가 하는 틱톡. 네, 그 틱톡 플랫폼 통해 가지고 네. 매출이 후가 거기서 1등했다고 하더라고요. 화장품 그래요? 쪽은. 예. 그래서 6.18 행사에서 티몰 성과 안 좋다고 너무 의미를 크게 부여하지 말자. 다만 어쨌든 앞으로 주가가 좀 올라가기 위해서는 점유율 상승이 나와야 되거든요. 뭐 LG생건이나 아모레퍼시픽. 그래서 요거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2분기에 후와 설화수 매출이 진짜 얼마만큼 늘었는지 그걸 보고 좀 판단을 내려보자는 의견이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 보합되네. 아, 약하네요. 진짜. 정말 후달리는군요. 음. 네. 후가 많이 팔렸다고요. 그래서 틱톡에서는 네, 예, 틱톡에서 많이 틱톡에서는 1위 팔렸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재고가 많이 딸렸죠? 네, 후가 재고 달렸습니다. 네. 오늘 좀 집착하겠습니다. 자, 안 리포트. 된다 싶으면 바로 바꿔. 오늘 한번 꼭 성공시키고 싶어요. 안 되는 거 계속 밀지 말고. 네 달리오, 후 달리오, 셋째 시달리오. 네. 네. 자, 그리고 리포트는 요 정도 네, 볼까요? 요 정도 네. 같습니다. 자, 시장 다시 한번 보니까 그러네. 아까보다 상승폭이 약간 좀 삼성전자 때문에 그래. 네, 그런가요? 전자. 삼성전자가 아까 1% 가까이 올랐었거든. 근데 지금 거의 보합됐다고 지금. 네. 외국인 매도 계속 나오는 거야. 오늘은 근데 많이 팔지는 않아요. 외국인이 아니고 오늘은 금융 투자요. 금융투자. 금융 투자가 400억. 금요일 날 샀던 거 예, 다시 다시 다. 팔아버리고 있어요. 그냥. 에이, 연기금하고 금투가 좀 팔고 있어요. 연기금? 예, 연기금. 연기금은 이거 용서하기 힘든데. 연기금 뭐 단타를 쳐. 그러니까 지금 또 팔고 있어요 지금. 아, 그러니까 외국인은 오늘 파는 게 15억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전기전자만 오페크라고 있죠. 오페크. 오펙? 오펙이 뭐예요? 석유 석유, 생산하는 석유 나라죠? 국제. 생산이 아니라 석유 오페크의 수출국기구. 수출국이지. 네. 익스포팅. 네. 어? 네. 그래서 내가 아까 건수능 기자 반도체 얘기할 때니까 오세크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그랬고. 오색. 오색? 세마이컨덕터, 아. 페트롤리움 그거를 우리도 아니 근데 이것도 커머디티라며 반도체도 딜에. 네, 네. 그렇죠. 근데 기름 하는 애들은 자기네들끼리 해가지고 수급 조절하고 하는데 반도체 왜 못하냐? 반도체를 왜 못하냐 이거야.
어감이 좀 안 좋지 않아요? 왜? 오색? 오색. 왜? 뭐가 문제야? 오색은 좀 저는 별로 하고 싶으세요? 오색? 아니. 잘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반도체 수출국 기구는 한번 저희가 고민해 진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진짜 얼마나 안타까우면 이런 얘기를 하겠어. 네. 응? 자, 삼성전자 좀 더 힘을 좀 내줘야 됩니다. 네. 에이, 전 국민이 다 갖고 있어요 지금 거의 삼성전자는. 빨리 발표하는 게 좋은데. 네. 자사주 매입 소각. 네, 그냥, 그게 좀 있으면 좋죠. 딴 거 할 필요 뭐 있어? 뭐 어디 투자고 뭐고 하네. 그럼. 일단 그거부터. 네. 이게 지금 현재 제가 운영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렇지만 진짜 낭만은 무엇인가? 수익을 내는 것만이 낭만일까요? 가진 자가 잃지 않고 지키기 위한 전략이다. 단순히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정말 자신 있는 종목에 저희가 선정하신 분은 저희가 지난주 했었던 실습 미션의 혜택이 공개가 됩니다. 추가 합격자 중 한 명은